주택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짓는다. 인생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보통 남 탓을 해요. 시공사가 영세하거나 너무 작거나 자금력이 일단은 너무 없으면은 배짜라는 식으로 나와요. 네, 이렇게 아침부터 어디를 가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장 점검 갑니다. 리모델링 현장이 저희가 이제 총 3개 정도 남았는데 3개 중에 지금 거의 이제 2개가 준공이 다 돼가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현장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주로 가시면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 우리가 이제 임대라든지 매매라든지 이걸 언제 시작할 수 있나, 사람들을 언제부터 데리고 갈 수 있나, 이걸 체크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미비한 거 있으면은 이제 미비한 작업들이 이제 지시하고 일정 이제 준비하려고 저희가 체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이 직접 다 가서 직접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단계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손을 봐주시는 분들이 다 따로 있는데 공사 막바지에 이르르면은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건물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이 나오면은 손님 맞을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하려면은 당연히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스터님 밑에는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분들이 가서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도 되지만 책임은 제가 져야 되거든요. 책임 소재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직원들이 보고 와서 깔끔한데요, 잘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잘 안 돼. 근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의 한 달 반 정도에서 2달 정도 남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가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신 현장이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32개 정도 돼요. 근데 공사를 처음 이제 시작해서 토목공사하고 골조공사하고 외벽 붙이고 창호 공사하고 그다음에 계단 공사하고 뭐 승강기 공사하고 이럴 때는 안 갑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줘요. 너무 자주 가면은 부담돼. 오히려 가서 제가 막 작업 지시하고 막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대표님 계시고 현장 소장님이 계시면은 현장 소장님이 이제 각 파트별로 뭐 전기, 골조, 목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지시를 하거든요. 그때는 잘 할 수 있도록 냅둬요. 냅두고 저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작업이 잘 되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만 하고, 본격적인 작업 지시는 거의 제가 이제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투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각 공정별로 이제 전문가들이 또 다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그런 분들이랑도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게 잘 맞지 않는 분이랑 만약에 인연이 돼가지고 일이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이 됐다, 그거만큼 정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있어요. 한 3번,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4년 정도 일하면서 세무 쪽이라든지 금융 이쪽으로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공 파트 쪽에서 경험이 좀 부족하시거나, 저희는 이제 근생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택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짓는다. 근생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강남공사를 처음 해보신 분, 그리고 근생공사를 처음 해보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작업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지를 아예 이해도 잘 못하고 주변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주변 민원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스톱되고 이러면은 오로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보통 남 탓을 해요. 주변에 민원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진상이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알겠어. 그럼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잘 설득을 해서 금전적으로 뭘 하던지 아니면 사과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진상이다. 거기까지가 끝이야. 미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갖고 이제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가서 막 이제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한 적도 있고. 시공 파트 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현장 소장님인 거죠? 맞아요. 현장 소장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1선에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요. 2선으로 또 중요한 거는 시공사 대표님이에요. 시공사가 영세하거나 너무 작거나 자금력이 일단은 너무 없으면은 배짜라는 식으로 나와요. 하지만 임금력도 있고 가진 게 좀 있어. 그러면 어찌됐든 회사에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막 수습을 하거든요. 수습을 하는데 작을수록 서로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가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현장 소장님인지 어떻게 좀 구분을? 지금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는 2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좀 탄탄하고 크고 잃을 게 많은 시공회사, 아무래도 현장 소장님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들을 채용하더라고요. 비용을 좀 주더라도. 근데 아무래도 작으면 작을수록 좀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그게 아니죠. 네, 아무래도 더 싸게 써야 되니까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 생길 일들이 많더라. 저는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큰 그런 시공회사하고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반포동에 와 있고요. 작년에 시작했었던 대수선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원래 근생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옆에 이 빨간 벽돌 빌라 보이시나요? 이 벽돌 빌라 같았던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빡세디 빡센 서초구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이 안전사고가 서초구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서초구에서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이제 점검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까다로웠던 현장입니다. 그 결과물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현장 점검을 왔고요. 이번 주에 준공 특검이 이제 오셔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시고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게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 이거를 임대를 내놓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직접 보러 왔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현장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도 한번 제가 이동을 할 건데 우선 이 현장부터 한번 보시죠. 참 이런 건물들을 2년 전에 설계를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어떤 점에서 영감을 좀 받으시는 게 있나요? 이 주변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겠다. 그 회사가 이제 사용하는 거에 맞게 내가 만약 그 회사라면 하면서 이제 빙의를 하는 거죠. 막 이거저거 막 들어가면 좋겠고, 동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안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고,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상상한 메뉴들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에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붙였을 때 실현 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실현이 불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실현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제 와서 이제 또 초작업을 또 해놨어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보이는 게 중요하다, 온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기. 어느 집이건 어느 건물이건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좋고 온도 맞고 향기가 맞아 떨어져야지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만족을 하거든요. 아 좋다, 너무 좋다. 테라스가 되게 넓네요. 테라스 넓습니다. 저기 우측에 보이는 곳이 반포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가 이제 서초 푸르지오 서밋 교보타워 보이고, 저기 삼성전자 보이고. 아 너무 좋네요. 가슴이 뻥 뚫리네. 이 위로는 이제 신사동, 건너편으로는 논현동. 여기 부분은 지금 5층은 이제 증축이 된 부분이고, 원래 예전 건물의 옥상이었던 곳이에요. 진짜 원래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던 빌라 건물이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아예 다 털어내고 계단실, 승강기 이거 다 새로 만든 거예요. 예전 진짜 안에 내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새로 만드는 게 더 쌉니다. 기존 거를 살리겠다고 하는 게 더 비싸요. 앞으로는 무조건 신축이야. 안녕하세요. 네, 현장 소장님이십니다. 사당동에서 뵀었죠? 언제쯤 끝날까요? 이번 주 중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오게. 네, 그럼요. 전망이 진짜 좋다, 근데 여기. 여기가 지하철역이랑도 되게 가깝고 문제도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나머지 작업 잘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 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현장 돌아보셨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일단은 잘 나왔고 99.9%라서 0.1만 이제 채우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더 작업보다는 이제 보수, 최종 점검, 무대 나가기 전에 리허설하는 단계, 그런 단계라서 이번 주에만 잘 챙겨가지고 다음 주부터 짠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뭐야 대박,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현장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찌됐든 일을 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일을 하거나 일을 수주해서 하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잖아요. 혹은 보스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 니즈를 빨리 잘 파악해서 한두 번에 잘 일을 해결하는 거, 그게 저는 일을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이 보기에 내가 일을 잘하려면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다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 밑에 붙어라. 기술을 갖고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아무래도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사회 초년생 혹은 이제 뭐 그 업계에서 몇 년 안 된 친구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일 잘하는 사수 밑에 붙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수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엄청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 못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뵭니다. 일 잘하는 분 밑에서 일들을 묻어받아서 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돼요. 내 실력을 쌓으려면 기회가 많이 와야 돼요. 기회가 많이 오려면 일 잘하는 선배 밑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일을 못하는 사수나 선배 밑에 있게 된다. 일이 자연스럽게 안 오겠죠. 네, 일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일을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내가 좋은 선배, 좋은 사수 만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마다 능력치에 따라도 달라요. 이 일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우리 학창 시절만 생각을 해봐도 똑같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잘하는 1등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냥 잘 알아먹고 잘 풀어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돈을 지원을 해서 학원을 보내도 타고나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알려줘도 잘하는 친구는 한두 번이면 되는데 이 친구는 10번, 15번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의 기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노력에 따라 그리고 자질이나 재능에 따라 이게 6개월이나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 타고난 게 조금 느리다. 그럼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산을 하나 등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 산을 3시간 만에 정상에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체력이 안 좋고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이 걸려서 6시간, 7시간, 8시간이 걸려서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시간에 걸려서 정상에 올라가든 7시간, 8시간 만에 정상에 올라가든 결국은 올라간 건 똑같거든요.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거든요. 우리가 1년 안에 부자가 돼야 돼. 이런 법은 없잖아요. 1년 안에 될 수도 있는 거고 5년 안에 될 수도 있는 거고 10년 안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노력만 한다면은 그리고 좋은 선생님만 만난다고 하면은 기간보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아, 계단 다 깔았구나. 여기가 외부 마감재인 그 모노쿠시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건데 늦게 들어왔어요. 기계를 늦게 벗겼거든요. 늦진에 내부 작업을 다 해놨어요. 와, 친구가 그냥 미쳤네 여기. 아, 이게 그 뒷집에서 말해갖고 이 뒷집이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자기네들 이제 거실이 보이니까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가리긴 했는데 민원들이 들어오면은 즉각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보고 문제는 이게 원래 공사 견적에 없던 거니까 추가가 돼요 비용이. 너무 과하면은 못 하고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국제전자센터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이제 현대 슈퍼빌. 그 뒤에 보이는 산이 우면산입니다. 저기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과천으로 가는데 진짜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그 말씀드렸던 외부 자재가 이거예요. 모노쿠시. 이게 지금 차질이 좀 생겨요. 맞아요.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고 항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와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돌아오는 바람에 한 달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반 동안 내부 작업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바닥 에폭시 깔고 화장실 마저 완성하고 라인 조명 치고 언제쯤 준공이 날 예정? 11월 한 말 정도쯤 되면은 끝나지 않을까? 바깥에서 보면은 약간 그 배 있잖아요. 큰 웅장한 배. 좀 옛날 그 영국의 좀 세련된 왕실 배. 여기 대박이네. 너무 예쁜데 여기? 2층 계단입니다 지금. 2층 계단인데 너무 좋네. 와 지하가 층고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지하 내려가 봐야겠다. 아, 좋네요. 한 2주 뒤에 오면은 또 그림이 달라져 있겠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일정은 마치신 건가요? 오전 일정은 마쳤고 들어가서 이제 시공 계약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저기 마포에 계약이 또 한 건 있어요. 저희 월요일 오전 업무하는 모습을 살짝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끝이 아닙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또 제가 일하는 모습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하는 생각, 뭐 어떻게 사는지 촬영도 하니까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기도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려울수록 본인의 경쟁력을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비관하지 말고 실력을 쌓고, 원래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 많이 찾아서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